자, 이제 어제 시험 본, 지난 토요일 날 시험 본 25년도 지방직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전기 이론하고 전기 기기인데요, 그죠? 전기 기기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시간도, 시험 시간이 진짜 최소화된 형태, 즉, 한 12분, 13분 안에 이건 문제는 다 풀고 끝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푸는 문제가 적었고, 그리고 이제 말로써 된 문제도 평상시에 많이 보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집중을 해서 혹시라도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생각을 했다면, 고득점으로도 하면서 점수도 좀 잘 나왔을, 시간도 덜 걸렸을 그런 형태의 시험 문제였고요. 이제 대신 전기 이론은 평상시보다 문제 구성은 비슷하고 한데, 풀이 과정이 조금 길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풀이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 소모할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이게 점수가 훅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그나마 잘 풀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기 이론은 예년보다 약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렵게 나왔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는 그래도 예년보다 조금 쉽게 나온 거고. 근데 전기 이론이 어렵게 나왔다고 했지만 패턴은 이제 예전에 기출 문제하고 유사한 패턴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점수를 좀 잘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전류 IT가 이렇게 됐다. 시료값. 고주파가 있는 애들의 시료값은 그냥 VRMS는 뭐야? IRMS는 이건 우리 맨날 했던 거니까 이런 건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죠? 10의 제곱. 다음 두 번째 시료값은 역시 10의 제곱. 세 번째는 시료값은 마이너스 5의 제곱 해도 5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 225. 225는 15의 제곱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값일 거니까 15다. 그래서 1번은 딱 보자마자 답을 냈을 것 같고요. 2번은 다음 회로에서 저항 2ohm에서의 소비 전력은, 그래서 여기 소비 전력은 하니까 뭐 노드 방정식 써서 계산해서 전력을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뭐 중첩으로 해서 전류를 계산해서 i제곱 r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노드 방정식 쓰면 12분의 v 빼기 20, 2분의 v 마이너스 3은 0이다. 12 곱하면요 v 마이너스 20 플러스 6v 마이너스 36은 0이다. 7v는요 56이니까 v는 7, 8이 56이다. 그죠? 그래서 v가 8이니까 r분의 v제곱 2분의 8 곱하기 8 하든지, 아니면 i가 4니까 i제곱 r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30이다 라는 거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첩을 하면 수치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흐른 전류, 전압원만 있으면 여기 흐른 전류는 14분의 20 그래서 7분의 10이다. 그 다음에 3A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요, 전류 분배가 6대1 하니까 6 더하기 1분의 반대쪽 저항 6이죠. 그럼 7분의 6 곱하기 3 그래서 7분의 18이다 라고 해서 플러스 7분의 18 하니까 7분의 28 그래서 4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이용해서 4를 구하든지 이걸 이용해서 중첩을 이용해서 4를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중첩은 대충 했습니다. 알아서 봐주시고요. 전류용 개방, 전압은 달라 뭐 그런 말도 안 하고 했습니다. 자, 전압 E인 두 개의 직류 전원과 이게 E예요. 정전 용량이 C인 두 개의 캐패시터를 가처럼 연결했을 때 하니까 딱 보자마자 전압 병렬해봤자 E고, 그 다음에 콘덴스 병렬하면 EC다. 그래서 저장된 에너지니까 WC는
2분의 1 10의 제곱인데, 그죠? 얘가 2분의 1에 2c 곱하기 2제곱. 하니까 c2 제곱이네,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2니까 합성하면 2가 되고요, cc 하니까 2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자, 얘보다 얘는 4분의 1로 감소했고 얘는 2배로 증가했는데 2배의 제곱이니까 뭐 이건 4배 되고 4분의 1 되니까 같은 거겠죠. WC 다시는 2분의 1에 2분의 C 곱하기 얘는 2의 제곱 하니까 4의 제곱인 거예요.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역시 C 제곱. 그래서 다 안 풀어도 어쨌든 같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거까지는 그냥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 2, 3번은 뭐 크게 문제 없고요. 4번도 맨날 보는 문제라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진공 중에서 무한히 긴 두 평행 직선 도선의 간격이 2cm고 각각 4A하고 2A의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맨날 했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는 반발력. 그때 힘의 크기는 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결과만 하니까 T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7성 Nm. 이건 맨날 나왔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반발력이다. 뭐 이렇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힘 F는 간격은 얼마요? 2cm. 2 곱하기 10의 -2성 2 곱하기 I1, I2는 4 곱하기 2 하니까 이렇게 되고 곱하기 10의 -7성이니까 얘는 8 곱하기 10의 -5성의 Nm다. 뭐 이런 형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회로에서 부하 ZL이 RL 플러스 J의 XL인데 이때 최대 평균 전력이 전달될 때 전원에서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사실 이건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그죠? 이건 XL 하면 꼭 코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부하의 리액턴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대 평균 전력 하면 공액 복수 형태가 되면 된다. 그럼 여기 ZTH는 10 플러스 J 10이니까 얘는 10 마이너스 J 10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총 25매 20V니까 1A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이 20이라는 게 무슨 값인지 보니까 전압은 시료값이다.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는 이걸 다 적어줘요. 다행히. 그죠? 옛날에는 이런 걸 안 적어줘가지고 시료값인지 최저값인지 모호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잘 적어주니까 고마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게 맨날 우리가 풀 때는 여기에 15이니까 I제곱 R 그래서 부하 전력을 물어보는 줄 알고 열심히 풀어놓고 답을 1번을 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원에서 공급하는 평균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20V에 1A 그러니까 VI 코사인 세타죠. 그죠? R만의 회로니까 역률각 0도가 되니까 답은 20W죠. 그죠? 자, 6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단자 ABS 본 합성 임피던스는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는 3 플러스 이거 병렬 합성에다가 -J5. 그럼 이거 병렬부터 먼저 하면 4 플러스 J2분의 4 곱하기 J2. 그러면 2를 일단 약분시키면 2 플러스 J1분의 J4고요. 유리하면 그러니까 이게 5가 되고요. 5분의 이렇게 하니까 4 플러스 J8이다. 즉 0.8 플러스 J의 1.6이다.
하니까 3.8 마이너스 J의 3.4다. 이게 ZTH, ZAB. 뭐 이렇게 ZAB라고 적어놨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건 안 봐도 답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J5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이너스 J5, 플러스 J5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건 플러스는 안 나올 거다 라는 그 정도는 좀 알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도 크게 문제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좀 빠르게 여기까지는 나왔겠죠. 그죠? 대부분. 장R과 유도 리액턴스 X로 이루어진 Y 결선된 평행 삼상 부하. 그때 역률은 0.8이래요. 이 부하의 코사인 세타는 0.8입니다. 8을 순간전압이 220V인 평행 삼상 교류 전원에 연결할 때, 자, 이게 220V니까 상전압은요, 루트 3분의 220이 된다는 건 다 알 거고요. 이때 선전류를 계산했더니 선전류 IL은요, Z분의 VL인데, VP 하나를 하면 되는데요. 선전류나 상전류는 같으니까, 그죠? Z분의 루트 3분의 220. 인데 이게 뭐가 나왔다고요? 루트 3분의 22가 나왔다. 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얼마요? 15인가 보네? 라고 그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선전류가 이거에 나왔다. 이때 저항 R과 리액턴스는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역률이 0.8이니까, 이건 딱 보자마자 4대, 3대, 5의 꼴이고, 근데 지금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가 10이 나왔으니까, 이게 10이니까, 얘는 8, J6이다. 이 역률이 지상인지 진상인지 한번, 뭐, 여기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XL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림도 유도성 리액턴스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8 플러스 J6이다. 뭐, 이런 것들은 딱 보자마자, 이게 10자리가 나오면 3, 4, 5 삼각형 딱 생각해서 보시면 되죠. 그죠? 역률 0.8과 역률 0.6 두 가지 삼각형, 그리고 30도, 60도, 45도 삼각형, 이런 것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8번입니다. 다음 회로가 정상 상태에서 동작할 때 커패시터에 지장된 에너지와 인덕터스에 지장된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역시 이 문제도 정상 상태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소스가 직류네. 소스가 직류니까 직류 회로를 빨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1, 5, 12. 그럼 전류는 이렇게만 흐를 거니까 6에 12니까 I는, 특히 IL이죠. IL은 2A가 되고, 그 다음 VC는, 여기 충전 전압은 사실 여기에 2A가 그러니까 10V니까 이 10V가 여기 다 걸리죠. 그죠? 이걸 빨리 구하라는 거고. 그럼 WL은 2분의 1, L이 얼마요? 2, I가 지금 이제 2니까 2의 제곱 4줄. WC는 2분의 1, C가 1이고 V가 10이니까 100. (50줄이다) 뭐 이런 형태는 역시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저항이 15ohm이고 인덕턴스가 20mH인 코일. 자, 이런 코일도 있다고 했죠. 그냥 우리는 코일 하면 이게 끝인데, 실제로는 코일에 내부 저항이 있고 인덕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내부 저항이 15고요. 인덕턴스가 20mH. 이 전체가 코일인 거예요. 얘를 등가화한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냥 L만 있으면 전압 전류 이상은 90도가 돼야 되는데, 전압이 90도 빨라야 되는데, 지금은 V가 0도인데 I가 90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압 전류 이상차가 90도 차이가 안 나니까 코일은 코일인데 지금 내부에 저항을 가진 코일인 거예요. 근데 딱 이게 15가 딱 나왔는데 전압 전류 이상차가 몇 도요? V는 25에 250에 0도고, 그죠? I는 최대값 페이지입니다. 10에 마이너스 53도예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25에 53도고, 53도 삼각형은 3, 4, 5가 이렇게 되죠. 딱 보자마자 5가 25니까 5배 커졌으니까 얘 5배 커지고 하니까 이건 15 플러스 J의 20이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내고, 그러면 R은 15가 맞네. 그러면 이제 XL은 20이니까 오메가 L인데 이게 20이다. 그러면 오메가를 물어봤으니까 오메가는 L분의 20. L이 얼마요? 20 미리분의 20이니까 얘는 1kg 라디안 퍼 세컨가요? 1000 라디안 퍼 세컨, 그죠? 그래서 답이 맞겠죠, 그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직류전압 V가 연결될 때 축적된 전하량이 가장 적은 캐패시터. 자, 이건 딱 보자마자 이건 답이 나와야 돼요. 사실 이 소자값이 1, 2, 3, 4. 답은 이거. 이렇게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르게 하면요. 그러면 4개의 캐패시터 1, 2, 3, 4 중에서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라 라고 했던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고민도 사실 안 되죠. 가장 전하량이 많이 들어간 게 뭐냐 라고 그렇게 물었다면 그 대답을 하면 그때는 얼마요?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 많고, 그 다음 많고, 제일 작다 라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적된 전하량이 가장 작은 캐패시터는 하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보자마자 이거고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1이고요. 얘는 5하고 2하고 3이니까 5가 되나요? 5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5 더하기 1분의 5 곱하기 6이니까 6분의 5 하고 이건 4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압이 12V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하량이 어느 게 많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12V면 여기 12V가 되니까 12V가 되니까 여기는 4, 12 하니까 48이죠. 그러면 여기는 12가 되니까요. 이건 12 전하에 충전됩니다. 그러면 이게 12 충전되면 여기도 10이고요. 여기도 10이라고 맨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게 10이니까 여기는요. 5에 10이니까 여기 양단 전압을 하면 12V가 여기는 10V에 사실 2V인 거예요. 용량비가 1대 5니까 전압비는 5대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에 10이니까 10, 5에 2가 되니까 10. 그러면 여기 2V니까 이제 여기에 2V인 거예요. 여기에 10V인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전하량은 10. 얘는 2, 2, 4. 얘는 2, 3은 6. 얘는 12에 4니까 48. 그래서 아까 전에 48이 제일 많고, 그 다음 10이고, 그 다음 6이고, 그 다음 4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건 이런 순서가, 왜냐하면 여기 전하량과 여기 전하량이 같잖아요. 직렬이니까 충전되는 전하량은 같다라는 게 딱 보이니까 이 문제가 그냥 해석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안 걸리고 딱 보자마자 C2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이게 콘덴서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문제는 좀 재밌었던 문제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11번입니다. Z1이 8 플러스 J6이고요. Z2가 24 플러스 J의 18이다. 그때 하나는 Y고 하나는 델타로 구성한 후 평행삼상 전원과 연결하였다. 이때 순간전압이 100루트 3일 때 선전류. 여기 들어오는 전류를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빠르게 Y 델타 변환을 하면 여기가 8 플러스 J6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 두 개니까 얘는 임피던스는 뭘로 바뀌는 거고요? Z 토탈은 4 플러스 J3인 거예요. 그리고 순간전압이 100루트 3이니까 하나의 상전압으로 하면 100이죠? 이건 100인 거예요. 그때 전류 IL의 그냥 크기만을 물어봤나요? 크기만을 물어봤네요. 임피던스 크기가 5고 전압은 100이니까 이 IL의 크기는 20이다. 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시간 걸린 문제는 아니고, 그죠? 자, 그림 가의 단자 AB에 대한 태부단 등가회로가 그림 나와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우리는 맨날 여기에 태분한만 생각을 하는데 회로에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얘가 여기 있으면 이걸 이쪽으로 부하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곰이 있으면 유곰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유곰을 두고 나머지 회로를 태분한 등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머릿속에서요 이 두 지점을 딱 잡고 위로 당겨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A가 되고요.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되고 B가 되고, 그러면 A 쪽에 있는 이 장이 지금 이제 6일 때 여기는 얼마고요? 4고, 여기도 4고, 여기는 3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태분한 등가한 거예요. 그러면 전류원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은 무시. 이것도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3, 4 하니까 12, 4.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모의고사 할 때 많이 나던 패턴이네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 다 각각을 구해가지고 더한 것은 얼마냐? 16인가요? 그래서 이건 그림을 잘 떼내서 볼 수만 있으면 아주 수월한 문제예요. 시간도 안 걸리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재미있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학생들이 평상시에 이 트랜스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 안 하고 그냥 넘긴 사람은 이 문제는 좀 틀렸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 중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저는 이거였습니다. 자, 두 코일 L1, L2의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ELE하고 OLE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를 했더니 얘는 1L이다. 이 두 코일을 그림과 같이 직렬로 연결을 하고 합성 코일 AB의 측정한 전압이 90V일 때, 이게 90V예요. 90V일 때
됐나요? 90V일 때 L2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령껏 하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령껏 안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우리 이 LT를 생각해 보세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인데 사실은요, 상호인덕 선수가 얘가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니까 얘는 L1 플러스 M 더하기 L2 플러스 M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2고 이거 1이죠. 그리고 가극성이니까 플러스 한 거예요. 이거 5고 이거 1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6과 관련되고 이건 3과 관련되니까 코일은 뭐하고 똑같다? 저항처럼 하니까 용량비가 인덕턴스 비가 3대 6하고 관련됐으니까 전압비도 3대 6이다. 그래서 VL2 물어봤나요? L2 양단 전압이니까 60V.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예상을 하고 넘기도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넘겨도 되는데, 이건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정석으로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가극성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자체 유도 전압, 이 완왕과 이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 만들어지는 전압, 이 완2가 있고요. 상호 유도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은, 이게 이제 V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은 이 전류 때문에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인 이 투안이라는 상호 유도 전압이 있고, 이 전류가 흘러서 여기 유도되는 전압인 이 투투라는 이런 전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반대쪽 점에 플러스를 유기되니까 플러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반대쪽 점에 플러스를 유기하니까 여기도 플러스니까 얘는 가극성이다 라는 거,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체 유도 전압인 E11은 L1의 DT분의 DI1, 상호 유도 전압인 E12는 여기 흐른 전류 I2죠. 이건 I1이라고 하면 I2의 M의 I2의 이거다. 그래서 E12는 상호 인덕턴스 M의 DT분의 DI2다. 그 다음에 이 2와는요, 역시 상호 인덕턴스죠. 여기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 유기되니까 이 I1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의해서 나오니까 M의 DT분의 DI1. 그리고 이 2는 여기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 유기되는 전압인 L2의 DT분의 DI2.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I1하고 I2가 I로 같죠. I로 같으니까. 그러면 V1은 E11 플러스 E12인데, 이건 L이 2고, 이건 1이니까 3의 DT분의 DI1이고, DI고, 그 다음에 V2는 E21 더하기 E22인데, 이건 1이고, 이건 5가 되니까 6의 DT분의 DI다. 라고 되니까, 전압비가 3대 6이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건 90V를 가지고 3대 6,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30V, 여기는 60V. 이게 답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 양단요? V2 양단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60V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요령껏 잘 찍으면 충분히 답을 쉽게 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저렇게 정확하게 정석으로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은 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의 정확한 개념을 아느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자, 이 문제가 똑같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기전압 V1, 여기 유기전압 V2가 될 거니까 전체 유기전압은 이 전압과 이 전압의 합이 된다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도요, 여기에 유기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여기 유기전압이 V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건수비가 이게 100회 대 200, 1대 2가 되고요. 이때 1차 측에 100V를 감으면 여기는 200V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서 전압을 측정을 하면
전압을 측정하면 이거 100에다가 이거 200 해서 여기는 몇 볼트가 나오고요? 300이 나오고 100옴에 300이니까 흐르는 전류는 3A가 된다. 뭐 이런 것은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극성인지 간극성인지 체크할 때 이건 기기에서 했잖아요. 그죠? 전기 이론에서 하는 것보다 기기에서 이런 형태 체크할 때 여기 전압을 측정했을 때 이 전압이 여기 볼트미터를 이렇게 가져갔을 때 여기 공급 전압보다 이 전압이 더 크면 이게 더 크면 가극성, 이 공급 전압보다 이 전압이 더 작으면 감극성, 뭐 이런 형태, 이 고압측을 보통 공급 전압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죠? 자, 15번. 한 쌍의 부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 12인 평형 델타 결선에서 3쌍 부하에 소비되는 총 유효 전력이 14,400W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소스 이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델타하고 델타를 가지고 부하에 소비되는 유효 전력이 P 델타가요 14,400W다. 이때 한 쌍 전압은 상전압은 얼마인데?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임피던스가 있으면요, (12가) 있으면 사실은 이 임피던스의 역률 관계가 12, 16, 12니까 이건 20에 37도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0.8인 거예요. 그래서 0.8이니까 이건 VI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런 문제는 저는 풀 때 이 델타에 상전압이죠. 그죠? 상전압하고 승간전압이 같으니까 델타 한 쌍의 전력만 구하면 이 한 쌍의 전압이 가해지면 이 VP가 얘는 VL하고 같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20이에요. 20이니까 전류만 구하면 전압은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임피던스의 크기에다가 I 시료값을 구하면 이게 V의 시료값이 바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걸 구할 때 P는 루트 3에 VLIL 코사인 세타, 이걸 하려면 V도 구해야 되고 I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P1을 보는 거예요. P 델타는 루트 3 이거지만 P1은 한 쌍은 그냥 VP IP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면서 이건 IP의 제곱의 R인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IP의 제곱의 R이 P1이에요. 그러면 얘는 델타로 계산된 것이 14,400이니까 3쌍이 이거니까 이거는 3분의 1에 P 델타를 하면 한 쌍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P1은 이걸 3을 나눠요. 얼마요? 46인가요? 4,600. 48. 30이죠? 4,800W. 근데 I 크기의 제곱에 R인 거예요. 근데 R이 지금 이제 얼마로 주어졌어요? 16이 주어졌어요. 16, 48 하니까 I 제곱은 16, 48 하니까 얼마요? 3이 되나요? 300이다. I는 루트 300. 10 루트 3. I가 16,
10루트 3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한상 진압은요, i에다가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는 20이고 i는 10루트 3이니까 여기는 얼마요? 200루트 3. 그래서 진압의 크기는 200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힘든 건 아닌데 이걸 요걸로서 구하면 역률 구하고 이런 것들이 두 개의 미지수가 되는 것들이라 저는 이런 것들은 잘 안 쓰고 이런 문제는 저는 항상 전력은 i 크기의 제곱 r 이걸 해가지고 i 구하고 그러면 i 구하니까 V는 그냥 i 크기에다가 임피던스의 크기에다가 i를 곱하면 V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아서 좀 해보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문제 이론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도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RLC 병렬내로가 정상 상태에 동작할 때 각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진압 VCT의 최대값. 얘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 여기에 VC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의 오메가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원이잖아요. 전류원이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데 얘가 공진이 안 되면요. 여기 들어오는 전류 중에서 이쪽으로 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진이 되면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니까 여기에 전류가 최대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럼 최대 전류가 흐르면 여기 전압도 최대 전압이 되는 거예요. R이 일정한데 전류가 최대가 되니까 전압이 최대가 될 거고 그러면 최대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값 Vm이 얼만데 라고 하면요. 모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전압이 얼만데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러면 10 곱하기 5 하니까 얘는 50V가 맥스 값이죠. 사실 VCT는 뭔데? 라고 하니까 5 곱하기 10이니까 50 사인 오메가 T. 이게 VC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압은 이전압이다. 됐고요. 그래서 Vm은 50이 됐다. 근데 오메가는 그냥 공진주파수죠.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 그러면 지금 루트 L이 얼마요? 1mm. C는 10마이크로 하니까 이거 5성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8성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4성분의 1 10kHz인가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라는 것. 구하는 건 뭐 크게 시간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50이고 10kHz에서 답이 4번인가요? 제가 다음 회로에서 역률이 지상의 0.8인 부하 ZL에 소비되는 유효전력은 4kW다. 자, 코사인 세타가 0.8인데 소비전력이 P는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4000이다. 이때 ZL과 병렬로 커패시터를 연결했다. 그때 역률1로 계산하기 위해서 C를 달았다. 그때의 C 값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빨리 해가지고 여기 임피던스를 빨리 계산해라 라는 그 말이고, 그죠? 그럼 임피던스가 계산됐으면 그때 여기서 역률 1을 계산하니까 어도미턴스의 허수부가 0이 될 수 있는 C 값을 빨리 계산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 이건 보자마자 이게 전력이니까 여기 시료값이 100이네요 100 곱하기 I 곱하기 5분의 4 0.8은 4000이다. 이건 100 곱하기 I는 5000이 돼야 되네요, 그죠? I는 얼마요? 50이다. 그럼 따라서 임피던스는 I분의 V니까 얘는 크기는 50분의 100 해서 2가 됩니다. 그럼 50분의 100이면서 2가 되니까 임피던스는요, 역률이 0.8이 되는 크기가 2인 삼각형 4대
3대 5인데 이게 2가 되니까 5분의 2가 돼서 0.4. 그러면 이건 1.6, 1.2가 되는 37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임피던스 Z는 2의 37도예요. 자, 그래서 이걸 1.6 플러스 j2의 1.2 이렇게 해도 되는데 2의 37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 들여다본 오도미턴스는요. J오메가 C분의 1분의 1 더하기 Z 2의 37도분의 1 아니면 요거 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J오메가 C 더하기 이거 1.6 플러스 J의 1.2분의 1 2분의 1에 마이너스 37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게 편한 사람은 이걸 하세요. 그리고 2분의 1에 코사인 37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37 이렇게 해서 바로 푸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 5분의 4 제2의 5분의 3이고요. 그래서 이거 풀면 10분의 4 제2의 10분의 3 이게 지금 이제 이쪽 값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자, 1.6 플러스 J의 1.2 유리화하면요. 자, 이런 거 유리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0.4를 묶어내면요. 4 플러스 J 3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이건 0.4를 해놓고 유리화를 하면 이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25. 25니까 25 곱하기 0.4 하니까 10이죠, 그죠? 10분의 4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는요, 이게 10분의 4 마이너스 j2의 10분의 3 플러스 j2의 오메가 C가 될 거니까, 따라서 오메가 C는 10분의 3이 되고, 그러면 C 값을 물어봤나요? 오메가는 얼마요? 오메가는 10인가요? 그래서 C는 10 오메가 분의 3인데, 오메가 10이니까 100분의 3 페럿. 미리페럿으로 물어봤으니까 30 미리페럿. 뭐, 이런 형태는 그냥 알아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요걸 임피던스가 요게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실제 대입 우리가 맨날 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령껏 임피던스 분의 1이 어드미턴스니까 얘는 요거고 요거고 요 관계를 잘 활용하면 이게 이 값도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좀 봐주시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푸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게 난이도가를 떠나서 조금 시험장에서는 풀기가 좀 불편한 문제죠, 그죠? 자, 이건 이 사이 노드 A 전압과 노드 B 전압의 차이값을 물어봤으면 그냥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본 거예요. VA 빼기 VB는 이게 VAB. VAB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보자마자 노드 두 개 세우는 게 아니라 전원변환. 저쪽도 전원변환 하는데 이쪽은 4에 4 하니까 4에 16이 되는 거고, 이쪽은 밑으로 가네요. 6에 1이니까 6에 6. 그러면 여기에 2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 양단 사이 전압 V는요, I 곱하기 2. VAB는
i 곱하기 2 하면 되고요. 그러면 i만 계산하면 i는 여기 총 12. 16하고 6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 진합은 22. 하니까 VAB는 이거 6분의 11. 6분의 11 곱하기 2 해서 3분의 11. 뭐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두 개의 노드 구해가지고 풀면 시간 한참 걸립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t가 0일 때 스위치 S1이 개방되고 스위치 S2가 닫힌다. 이때 자연응답의 특성은 한데, 저는 이걸 풀라고 하려고 했나라고 했는데 답이 그냥 과도 비감쇄, 그죠? 진동, 그 다음에 과제동, 부족제동, 뭐 이런 감쇄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RLC 직렬인지 병렬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 봐가지고 특성근이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해라 라는 그런 문제고, 근래에 이런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초기값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답만 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려고 딱 했는데 보기를 보니까, 이까지 봤을 때는 풀어야 될 줄 알았는데요. 보기를 보니까 보기가 뭐 비감쇄, 부족감쇄, 뭐 이런 인계감쇄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초기값도 필요 없어요. t가 0보다 클 때 이건 개방되니까 개방됐고, 얘는 단락되니까 단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단락돼 버렸을 때 RLC 무슨 회로가 된다고요? 자, 얘는 0이고 얘는 R이니까 합성저항은 0인 거예요. 얘는 그냥 단락된 회로니까 얘는 C, L, R 하나가 있는 이런 회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C, 얘는 10헬리가 되는 L, 여기는 5옴이 되는 R. 이거가 병렬 회로구나. 그리고 RLC 병렬 회로니까 특성 방정식 S2제곱 플러스 RC분의 1S 플러스 LC분의 1은 0이다 라는 걸 빨리 생각을 하시고, 이건 근래 기출이니까 이 정도는 다 정의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C가 지금 현재 100 마이크로, 그 다음에 R은 5분의 1이니까 500 해가지고 10의 6성 하니까 2 곱하기 10의 3성, 그러니까 S2제곱 플러스 2000S 플러스 LC분의 1은요, L은 100 마이크로, C는 L은 10mm, 그러니까 10의 6성이죠. 그죠? 딱 쓰고 나니까 2000, 이거 10의 3성의 제곱이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 반 나누면 10의 3성이니까 이건 S 플러스 1000의 제곱은 0이다 라고 하는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중근이 나오고, 그럼 중근이 나왔으니까 답은 그냥 뭐야? 인계감쇄.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건 사실 뭐 초기값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이게 어떤 감쇄냐라고, 우리 시험은 사실 2차 미방을 해석하는 문제였다면 초기값을 따져야 되는데 해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초기값하고 상관없다, RLC 이해로구나, 이거구나, 이거 하면, 이게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하면 1분이 안 걸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미방을 해석하는 문제라면 뭐 5분이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정도의 문제는 딱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문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스위치 S는 T = 0에서 개방된다. 일단 단락된 상태로 먼저 보세요. 단락된 상태로 T가 0보다 작을 때, 과도죠, 그죠? 0보다 작을 때 VC 제로 마이너스는요, 이게 V0니까 여기 V0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V0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T = 0에서 스위치를 딱 개방해버리면 전원은 제거되고, 그럼 C하고 R 회로만 되니까, 이걸 T가 0보다 클 때요, 회로를 C 관점에서 보시면 R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C고요, 이건 R은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떼가지고요, 그
떼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2R. 그러면 이건 C에. 이거 2R 병렬이니까 R이고 하니까 2R이죠. 그죠? 이런 회로가 되고, 그러면 이때 VC 무한대는 소스 없는 회로니까 이 충전됐던 게 있으면 방전 다 하고 나면 결국은 0으로 가요. 초기값 V0, 최종값 0, 시정수는요. C 곱하기 2R이니까 2RC가 되니까, 따라서 VCT는 F, I, F, 얘 마이너스 2RC분의 T. 하니까 V0에 얘 마이너스 2RC분의 T. 구하는 건 뭐 시간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뭐 2번 형식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딱 풀어보니까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학생도 없고 질문도 안 하고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하면서 풀어도 그래도 뭐 설명을 할 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간은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딱 필요한 것만 적으면 사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 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형태라서 사실 이 부분은 고득점을 받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야 뭐 자기 산수도 좀 잘하고 하면 고득점이 나오겠지만 이게 고득점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 80에서 85점 정도가 보통 이제 시간 분배를 해서 풀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했고요. 이제 시험 결과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험 본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지방직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이제 차분히 기다리시고 2차 준비를 조금씩은 하세요. 어느 정도 점수가 됐다 싶으면. 그리고 특히 지방직은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서 뭐 표본도 구하기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이 너무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자기 지역에 고수가 없다면 점수가 좀 낮아도 합격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면 차분히 좀 기다려서 시험 때 그 발표 날 때까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공부하시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의 여행도 한번 가시고 이렇게 좀 자기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